이제 지금부터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수사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찰에서는요, 지금까지 조국은 조국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발뺌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WFM 주식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국의 뇌물죄 여부가 이 WFM 주식 12만 주를 산 것이 바로 뇌물죄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 건이 이 뇌물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이 언론의 문의에 대해서 조국은 전혀 여기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잘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WFM 주식 코링크 PE, 바로 이제 조국 펀드 운영하는 회사가 코링크 PE잖아요. 코링크 PE가 WFM 주식을 산 시점이 2018년도 작년 1월 달입니다. 작년 1월 달인데 요 주식을 정경심이가 살 때 조국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계좌 이체된 정황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찾아냈기 때문에 이 돈이 흘러간 것은 조국이 바로 WFM 주식을 사게 된 이유, 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샀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조국하고 부부지간인데 과연 미공개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느냐? 그 당시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자기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WFM 주식 12만 주가 발견된 곳이 정경심이의 동생 집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경심이가 동생 이름, 즉 차명으로 구입을 했고, 또 동생 집에다 갖다 놓았고, 또 정경심이가 자기 동생하고 이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하고 이것 때문에 입을 맞추려고 수차례 대책회의까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구체적으로 또 이 어떤 문제가 이 2억 원이라는 그 주식을 싸게, 차익을 누릴 수 있게 싸게 산 결정적 계기는 뭐냐? 바로 뭐냐면 이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조국 수석은 이 가상화폐 이 거래소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와 관련된 이 규제, 이 가상화폐의 이 거래소 이 폐쇄 결정을 하는 총괄 업무 수행을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이 코링크 PE가 말하자면 2016년도 8월에 포스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포스링크는 해외 석탄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2016년도 8월에 인수한 포스링크가 이제 그 인수를 했는데 2017년도 6월 약 1년이 지나가지고 포스링크가 뭘 인수하냐면요, 서트온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해요. 근데 서트온이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석 달 후에 이 서트온은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코인링크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요. 다시 요약하면 코링크 P 조국 펀드 운영 업체잖아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포스링크를 인수해요. 포스링크를 2017년도 6월에 인수했는데 이 포스링크는 다시 서트온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인수한 뒤 석 달 뒤에 코인링크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해갖고 돈을 벌려고 착수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코인링크를 갖다가 코링크 P, 즉 조국펀드 운영업체, 여기에서 말하자면 두 달 후인 2017년도 11월 달에 이 코인링크를 폐쇄해버립니다. 그럼 폐쇄할 때는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불과 두 달 만에. 폐쇄하는데 폐쇄한 바로 다음 달, 한 달 후에 뭐가 일어나느냐? 조국이 민정수석이 있던 그곳에서 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한 달 후에 내려요. 그러니까 조국이 자기가 담당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업무 12월 달에 폐쇄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한 달 전에 코인링크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가지고 수억 원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느닷없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니까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업체들은 수익이 격감하고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 직격탄을 면하게 해준 것이죠. 결국 누가? 조국이 누구한테? 정경심을 통해서 정경심의 조국의 조카 조범대가 운영하는 코링크 P가 빨리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을 떼어갖고 수억 원의 손실이 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뭘 주냐? 이렇게 WFM 주식
2억 원이나 싸게 헐값에 넘깁니다. 본래 이게 5천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5천 원 정도에 샀는데 이거가 실제 시세는 7천 원에서 7,500원 정도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국 부인인 정경심, 이 조범동 요 사이에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대가, 주식 헐값의 매매, 이걸 통해서 2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게 바로 뇌물죄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요, 이제 이번에 조국 정경심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세 가지가 결정적인 물적 증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펀드와 관련된 잦은 통화 내역이에요. 이 통화 내역을 정경심이가 녹취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녹취 파일을 검찰이 입수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 때 검찰이 이 PDP 파일로 공개해버렸어요. 그런데 녹취 파일 내용은 공개를 안 하고 녹취 파일 형태만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샀는데 전혀 이거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경심은 부인하고 있지만 얼마에 샀느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가격이, 이런 것을 대화로 주고받은 내용이 녹취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노트북입니다. 이 정경심이가 한투 김경록 차장한테 그 노트북 좀 갖고 와 해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 호텔로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는데 이걸 정경심이가 끝까지 부인하고 노트북 가방만 받았지 노트북을 못 받았다,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하니까 증거를 인멸하려는 혐의, 증거 인멸이 얼마나 무섭다, 형법에 다 나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증거 끝까지 인멸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법원에서 볼 때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 표창장 원본, 이거를 검찰이 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구속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송경호 부장판사가요, 딱 46자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그래요. 뭐냐고 발부했냐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구속사유 46자가 조국 부인 운명을 가른 거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조국 부인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조국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다양한 11가지나 되는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 진술을 받아내고, 그렇게 할 경우는 빠르면 내주 초, 늦어도 11월 2일 이전에 조국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집회, 그리고 조국을 구속하라는 집회,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들이밀어가지고 이제 조국 수사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말하자면 속내고요, 이 꼼수 전략, 우리 애국 시민 모두가 일어서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주변 분들과 널리 공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